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활력충전소. 오늘 여러분들에게 활기찬 에너지를 전해드릴 박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지영 씨. 네. 최근 노년층뿐만 아니라 이 젊은 층에게도 성별에 관계없이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있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비만. 아닌가요? 비만도 있을 수도 있고. 고혈압. 고혈압도 있죠. 뭘까요? 네, 최근 이 정답은 네. 이 관절염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 관절염이라는 것은 주로 이 50세 이상 나타나는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많은 발생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또한 비만, 과체중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인보다 약 2배 이상 그 발병률이 높다고 하고요.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 무릎을 꿇고 앉거나 쪼그려 앉는 경우가 많아서 그 발생 빈도가 더욱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무릎 관절염, 다양한 관절 보존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 연세 무척 나은 병원의 재진호 대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릴게요. 자, 원장님 오늘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관절염은 왜 발생하고 어떤 통증을 유발하나요? 네, 그 관절염은 주로 무릎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나이가 들면서 일종의 노화 과정으로 그 무릎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게 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초기에는 어떤 심한 통증보다는 무릎이 시큰거리고 쉬고 네. 이런 증상들이 보통 오게 되는데 중기가 되면서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또 붓기라든가 어떤 열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말기가 되어가지고 이 관절에 있는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속에 있는 뼈가 드러날 정도가 되면 아주 어떤 경우는 채 5분을 걷지 못할 아이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O자다리로 휜다든지 아니면 무릎을 잘 펴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그런 변형 때문에 잘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방치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병으로 키울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무릎에서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그 구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이 무릎은 그 흔히 이제 정강이뼈라고 하는 허벅지뼈라고 하는 대퇴골하고 정강이뼈라고 하는 이 경골이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네. 이 뼈와 뼈가 만나는 곳에는 이렇게 물렁뼈, 흔히들 물렁뼈라고 하는 관절 연골이 덮여 있습니다. 이 관절 연골이 손상되고 닳고 마모되는 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네. 이 중요한 관절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에는 또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것이 쿠션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또 전방 후방 십자인대가 무릎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절염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노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어떤 질환이며 또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어떤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일종의 네. 노화 과정으로 연골이 닳게 되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네. 그 여성의 경우에가 남성의 경우보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관절염이 심하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네. 특히 또 다리가 O자로 휘어 있는 그 O자형 다리인 경우에 관절염이 좀 더 심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관절염을 치료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통증 감소입니다. 우선 안 아파야 되겠죠. 우선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없애주는 것이 첫 번째 치료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기능의 회복입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잘 걷고 움직이게 해서 어떤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네. 식으로 하더라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통해서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 말기, 심한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병의 진행을 막는 것도 가장 중요한 치료의 한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앞서 말씀 중에 여성의 발병률이 높고 또 O자형 다리일수록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여성이고 또 유난히 다리가 O자거든요. 근데 왜 O자형 다리가 더 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O자형 다리에서는 이 체중이 관절의 안쪽 부분으로만 떨어지기 때문에 네. 유난히 그쪽 연골만 많이 닳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골이 많이 닳게 돼서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런 연골이 또 닳게 되면 O자형이 더 심해지고 또 O자형이 심해지면 관절염이 심해지고 이러한 그 과정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증의 원인은 주로 이제 그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진 것 때문에 안쪽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교정을 통해서 무릎을 똑바로 펴주게 되면 네. 체중이 바깥으로 분산이 되면서 무릎 전체로 골고루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경감이 되고 무엇보다도 관절염이 연골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무릎이 O자형으로 휘어 있으면 네. 주로 체중이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유난히 이쪽 연골과 관절이 많이 닳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펴주면 체중이 골고루 분산돼서 관절염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휜다리 교정 수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휜다리 교정 수술은 자신의 관절의 연골과 인대들을 그대로 살려서 보존을 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다른 수술 방법보다 재활이 빠르고 정상 관절처럼 자연스럽다는 그런 측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50대, 60대에서 초기나 중기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수술의 어떤 특징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뭐 수명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 휜다리 교정 수술은 자신의 연골을 살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수명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휜다리 교정 수술로서 어떤 호전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좀 더 젊으신 나이 50대에서 60대 초반이 적당하고요. 또 O자다리 휘어있는 다리가 원인이 되는 그런 무릎 관절염에서 관절염의 어떤 한쪽 부분 무릎 안쪽에만 있는 경우에 바깥쪽 연골하고 인대가 비교적 튼튼하게 살아있는 경우에 아주 좋은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병이 너무 관절염이 깊어지게 되면 네네. 또 이러한 치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그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또 뭐 들어보니까 역시 뭐니 해도 이 초기에 진단을 하고 네.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죠?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원장님. 그럼 치료를 받고 좋아지신 분들의 예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50세 여자분이셨습니다. 네. 내원 당시에 엑스레이에서 보듯이 왼쪽 다리가 특히 왼쪽 다리가 굉장히 많이 O자형으로 네. 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뼈와 뼈 사이는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게 되고요. 뼈끼리 서로 맞닿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MRI에서도 이 바깥쪽 부분은 비교적 연골이 잘 살아있는 데 반해서 네. 안쪽 부분에서는 연골이 하나도 없는 이런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세가 50세이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심하게 오신 경우고요. 네. 이 원인은 O자다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그 O자다리, 휜다리 교정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다리가 이렇게 똑바로 잘 펴지고 보시면은 수술 전에 좁아졌던 관절 간격이 네. 연골이 잘 살아나서 다시 뼈끼리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이분은 그 어릴 때부터 아주 O자형 다리 때문에 컴플렉스가 아주 많으셨던 네. 분인데요. 이런 수술적 교정을 통해서 무릎 통증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네. 다리도 똑바로 펴져서 아주 만족도가 높으셨던 분입니다. 네. 예. 두 번째 환자분은 60세 여자분이십니다. 네. 이분도 최근 한 5년 사이에서 굉장히 점점 심해지는 그런 무릎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면은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은 이 양쪽 무릎이 다 O자다리가 있어가지고 거의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뼈와 뼈 사이 내측 간격이 연골이 닳았기 때문에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술 후에는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쭉 펴지면서 관절 간격도 회복이 되고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네, 물론 치료 목적이겠지만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리 모양이 일자로 쫙 퍼지니까 미용상으로도 왠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환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적고 재활에도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치료 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휜다리 교정 수술은 이 내 관절을 살려서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재활이 빠르고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2주 정도가 지나면 목발을 떼게 됩니다. 2주 정도는 목발 보행을 하고 나서 네. 보통 3주 정도가 지나면 목발 없이 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네. 보통 4주에서 6주가 지나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고요. 네. 가벼운 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휜다리 교정 수술은 무엇보다도 관절을 절개하거나 인공으로 어떤 것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내 관절과 연골, 인대를 살려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재활이 굉장히 빠르고 네. 자연스럽고 또 무엇보다 정해진 수명이 없다라는 네.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이 노화가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 무릎 관절이 부분만 손상된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관절염 치료의 트렌드는 최대한 자신의 관절, 연골을 보존하고 최소한도로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관절염이 심해지기 전에 어떤 특정 부분만 연골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관절을 전체로 바꿔주는 것이 아닌 부분만 바꿔주는 네. 부분 치환술이 효과적입니다. 네. 이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관절염이 심해지기 전에 이런 연골들을 전체를 다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네. 손상된 그 일부분만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다른 부위에 퍼지기 전에 시술을 하는 것이 좋고요. 네. 이런 다리가 휘거나 이런 큰 변형이 없는데 네. 어떤 특히 무릎 한쪽 부위만 심하게 달아있는 관절염의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방법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 전체의 연골은 다른 부위는 괜찮은데 한쪽 부위만 달아있으면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네. 아까운 거죠. 그래서 네네. 그 일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이런 치료법으로 네.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전체 인공관절하고 다르게 절개가 굉장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빠르고 회복도 굉장히 빠릅니다. 당연히 이제 출혈도 적게 되겠고 네네. 수술 후 재활도 빠르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위에 멀쩡한 연골과 인대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재활이 빠르고 정상 연골에 가깝다라는 네.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뭐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부담감이 확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치환술로 좋아진 어떤 예후를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67세 여자분이십니다. 네. 네.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오자 다리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네. 그냥 겉으로 봐서는 그냥 큰 관절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네. 이 무릎 안쪽에 연골만 심하게 달아가지고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만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네.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다른 부위의 연골은 비교적 괜찮은데 특히 네. 무릎 네. 안쪽 이 특정한 부분만 연골이 많이 달아서 네. 뼈끼리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MRI에서도 바깥쪽 연골과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데 이 한쪽 부분, 안쪽 부분만 연골이 심하게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릎 전체를 다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좀 아깝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만 갈아주는 아주 조그맣게 된 이 부분만 갈아주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로 치료를 하였고요. 네. 수술 시간도 짧고 간단하게 수술을 해서 네.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연골이 전체적으로 달아있다면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러한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연골이 전체적으로 많이 닳고 상하게 된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무릎 전체를 다 바꿔주는 이런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네. 무릎이 연골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닳아버린 경우에는 네. 어떤 연골을 살려서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무릎 전체를 다 이렇게 인공으로 된 연골로 바꿔주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지 됩니다. 네, 그럼 치료 사례도 사진을 통해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74세 여자분이신데요. 엑스레이에서 보듯이 굉장히 양쪽 다리가 O자형으로 많이 네. 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뼈와 뼈가 이렇게 맞닿아서 연골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아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이 연골만 다른 것이 아니고 워낙에 이제 오래 참다 보니까 네. 이 연골 밑에 있는 뼈까지도 아, 갈려가지고 뼈까지도 이렇게 패여진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MRI에서도 이런 연골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뼈도 연골 밑에 있는 뼈도 움푹 패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참다 못해서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 오셨는데 아이고, 네. 내원하셨을 때는 거의 혼자서 일어서서 거동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도 이럴 경우에도 네.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럴 경우에는 이 패여진 뼈를 보충해주고 네. 또 연골을 대체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네. 이분도 이 부족한 연골을 인공으로 대체하는 이런 인공관절 수술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보시다시피 야, 예. 변형을 교정해서 다리가 일자로 똑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잘 걸어 다니시고요. 네. 예, 치료 효과가 아주 좋았던 분입니다. 아니, 저 정도면 굉장히 좀 고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도 많이 참으셨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치료 후에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요, 저희 마음도 한결 놓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도 이렇게 무릎이 아픈데 나의 경우도 해당이 될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빨리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상담 전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연세와 함께 궁금하신 사항 원장님께 직접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죠. 네,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시나요? 58세인데요. 58세요. 예. 양쪽 무릎이 다 아프신가요, 어머님? 아니요, 왼쪽만요. 네. 무릎이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4년 들어가거든요. 4년 정도요. 예. 네. 병원에서 어떤 치료는 좀 받으신 적이 있으시고요. 수술은 받았어요. 판이 찢어졌다 이래가지고. 아, 연골판이 파열돼서 네네. 수술을 받으신 적이 찢어져가지고 있고요.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아픈 거예요. 네. 그리고 앉을 때 무릎하게 앉을 때 연골 쪽이 옆에 가해 쪽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자꾸. 네. 어머님 혹시 이런 경우에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54세면 비교적 이제 많지 않으신 나이고 중년의 나이시고요. 네. 또 이제 여성분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폐경 후에 관절염이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관절 연골을 보호해주는 연골판이 파열이 네. 돼가지고 네.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퇴행성 관절염에 취약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네. 경우에 그 오자다리, 휜다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어떤 네. 치료라든가 앞으로의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머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가 진단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 혹시 이렇게 똑바로 섰을 때 그 무릎하고 무릎 사이가 딱 붙습니까? 아니면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공간이 나옵니까? 예, 딱 붙지는 않아요. 그렇죠. 손바닥 네. 하나 정도 들어가시나요? 2개 정도 들어가시나요? 하나요. 하나 정도 들어가시죠? 예, 네. 그러시면은,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자가 진단을 통해서 이제 손바닥 하나 정도가 들어가면 한 5도에서 7도 정도의 휜다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나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자체의 통증보다도 앞으로 이제 60대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점점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물리치료라든가 보존적 치료도 해야 되지만은 어떤 휜다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것을 교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연세가 드셔도 관절염이 더 많이 진행이 되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가 진단법으로 나의 다리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악화되기 전에 좀 구체적으로 좀 조기 치료를 권해 드릴게요. 네,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머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2 됐습니다. 아, 이런 되시고요. 양쪽 네, 다리가 네. 다 아프신가요, 어머니? 아니요, 한쪽만 그래요. 아, 왼쪽이신가요? 오른쪽. 오른쪽이. 아프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어머니? 아니에요, 이게 네. 사실은 재작년에는 디스크 수술했어요. 아, 어떤 수술을 받으셨습니까, 어머니? 아, 디스크 수술이요. 아, 장단지가 허리 디스크 수술이요? 아니, 네네, 허리 디스크. 이 장단지가 네. 너무 쑤셔서 걸음을 못 걸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엑스레이를 아니 MRI를 찍으니까는 그냥 일단은 치료만 해보자 그래요. 네. 그래서 치료를 뭐 약을 그냥 계속 그냥 한 약 먹고 또 주사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요 안 네. 듣는 거예요. 안 들어서 수술을 4, 5번 그랬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니까는 한 3개월 되니까 네. 9월달 6월 12일 날 했는데 9월달서부터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냥 작년 봄까지 잘 다녔어요. 네. 잘 다녔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 손녀를 보고는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은 건 사실인가 봐요. 아기가 네. 이뻐서 이렇게 약간 둥게둥게 손으로 이렇게 무릎에다가 했는데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힘아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현관은 나왔는데 바깥 중간 현관문을 못 나가고 주저앉겠더라고요. 오른다리를. 예. 예. 네. 그래서 어머니 이런 경우에 연세가 이제 비교적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제 연골이 많이 닳거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퇴행성 관절이 심하게 꼭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경우에 연골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파열이 되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무조건 큰 수술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정밀 검사나 진찰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만약에 연골 상태가 괜찮고 연골판만 파열돼서 증상이 생기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한 이런 큰 수술들 말고 내시경 시술로서 증상이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 우선 어떤 그런 것보다 지금 기간이 네. 얼마 되지 않으셨으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어떤 물리치료라든가 어떤 소염제 같은 거 약물 치료를 조금 기본적으로 해보시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도 호전이 안 되시면은 우리가 연골판 파열 때문에 또 그런 통증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수술이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나으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네, 뭐 과거에 뭐 디스크 수술을 받으셔서 좀 많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토록 심한 질환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빨리 내원하셔서 정밀 진단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거 무릎 비시린 거는 한 3년 되는데 지금은 한 석 달 전에 네. 이 국제리 고관절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엑스라이 찍으니까 그 네. 관절에 염증이 좀 있어서 약을 썼는데 네. 지금은 통증은 다 기보상 못 없어요. 네. 이제 무릎 비시린 것만은 해결 안 되고 지금은 여름에도 아침 저녁에 서늘하면 대하기 싫단 말이에요. 네. 아버님 혹시 무릎에 많이 붓거나 뭐 열감이 나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시고요. 예, 그런 증상 없고. 그런 증상 없으시고 혹시 서서 네. 똑바로 서 있을 때 무릎 사이가 이렇게 혹시 떠 있습니까? 아니면 무릎이 좀 붙어 있습니까, 아버님? 그때 이전부터 무릎이 좀 벌어진 정화인데 지금 더 심하지도 않고 그냥 그 정도로 보면 되고 있는데. 네. 네, 말씀하신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연세에 비하셔 가지고는 네. 관절염이 그렇게 많이 심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님.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특별한 치료를 좀 많이 안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초기나 중기 정도의 관절염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버님. 예.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수술적인 치료나 시술보다는 우리가 어떤 연골 주사라고 하는 좋은 주사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님. 예. 그래서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어떤 네. 연골 주사 등의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 상당히 네. 수술을 하지 않고도 많이 호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버님. 네, 일단은 네. 뭐 어떤 큰 시술이 아니더라도 주사, 간단한 시술로 호전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빨리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이에요. 올해 우리 나이 60이고요. 만 59세요. 네. 아버님 어느 쪽 무릎이 많이 불편하십니까? 양쪽 무릎이 다 그래요. 근데 아. 이제 왼발잡이다 보니까 왼쪽 무릎이 더 아프죠. 왼쪽이 더 아프시고요. 무릎 불편하신 지는 아버님 지금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예, 불편한 지는 한 4, 5년 됐죠. 4, 5년 정도 되셨고요. 예. 네. 그 병원에서 어떤 특별한 진단을 받거나 치료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버님? 네, 치료 받았어요. 저기 관절 내시경 수술 받았어요. 아,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셨습니까? 네. 예, 예. 근데 그 이후로 해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하고 좀 그랬었어요. 네. 시간당 한 4km 정도로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구부러지는 게 다리가 뻗정다리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지는 거가 잘 안 되고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좀 심하게 운동을 하면은 걷으려면 쑤셔요. 막 그때 당시 진단할 당시에 네.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라고 했어요. 네. 그 연골이 많이 상했다고. 네. 근데 이제 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인공관절하기 좀 이르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절 내시경을 하게 됐거든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연골도 꽤 많이 지금 손상이 돼 있는 상태시고 연골판도 어느 정도 많이 손상이 돼 있으신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수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버님 나이대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면 차후에 이제 그 재수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서 가능하면 지금 연세 때는 인공관절 수술로 하는 것보다는 연골을 좀 살려서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버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주사라든가 약물 치료만으로는 어떤 호전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느 정도건 지금 관절염이 조금씩 나빠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냥 약만 먹고 방치를 하게 되신다고 그러면은 아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몇 년 내로 더 심해져서 그때는 아마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로 갈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적극적으로 연골 상태하고 어떤 연골판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휜다리 교정 수술이나 또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등의 관절을 좀 보존하는 그런 수술 방법들을 좀 찾아서 현재 상태에서 좀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연세 무청나은 병원의 재진호 대표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네, 모든 병은 초기에 진단을 받고 초기에 치료를 해야 금방 수월하게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완치도 된다고 하니까요. 네. 무릎 관절염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